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에는 비견 정제예요. 비견이 합화 정제 지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이게 갑의 입장에서 정제죠. 각기합이 되죠. 근데 갑이 또 돌아서 각기합 또 해버리죠. 그죠? 자, 동병산연격으로 신용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권익을 고루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동병상연격으로 신용 약속 이건 뭐냐면 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제의 개념. 그런데 나눠주는 거죠 지금 비견한테 나눠주는 거고. 반면에 아내의 외정이 아니면 아내가 직장성. 이게 아내인데 다른 남자하고도 합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내가 바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후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갑은 이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요걸로 보면은 요거는 애인이 되는 거고 바람나서 이걸로 보면 이거는 직장 상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 직장 상사도 관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투자, 사업, 대여, 예금을 하되 공동이익을 위해서 거래한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이익은 각기합 돼서 그런 거고, 형제나 동기, 타인을 위해 현금이나 재물을 지출한다. 이러면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쟤는 비겁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데 정제 비견으로 들을 때는 허망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필요한데 나간다 이거죠. 필요한데 쓰면 돼요. 이런 거는. 필요한데. 자, 반면 합화하는 경우 합거 화기하면 투자 실패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이런 거는 그래도 돈이 나가고 어쨌든 간에 괜찮죠. 그런데 합거 화기라는 것은 합했는데 이게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갑이 기준이 됐어요. 기가 들어왔어. 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갑기합 뭐가 되는 거예요? 갑기합 토죠. 토죠. 갑기합 토. 그러면 이게 나야 내가 갑. 그러면 갑기합토가 되면 내 입장에서는 뭘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토가. 재로 변했죠. 근데 내가 기토야. 내가. 그렇지. 기토가 될 수 있는데 갑이 들어오죠. 그래도 갑기합이죠. 근데 갑기합토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비견이죠. 이렇게 합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합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이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사례가 뒤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합돼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번에는 비견 플러스 칠사래요. 비견이 칠사를 대적한다 이랬어요. 대적한다. 이걸 비겁적살이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형제나 동료가 전쟁을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 본인은 신명을 지킨다. 이게 난데 이건 형제고, 그렇죠? 근데 경이 와서 나를 치는데 다른 힘이 와서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신 희생당하니까 나는 살아나는 거죠.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비겁작살이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 등의 불안한 환경에 처할 때 정부나 사회의 도움으로 고통을 받는다. 비견이라는 것은 정부, 사회, 공익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는 경우를 말하고, 세금 병역에 대한 의무를 타인이 부담으로써 그 덕으로 안정되게 산다. 이 칠살이라는 거는 세금 병역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휴전선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고, 세금을 내줘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비겁적살을 보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 남편 또는 외정의 연모의 경쟁 내지 방해자가 생긴다. 요게 나예요. 근데 요게 남편 또는 애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죠. 그 얘기고. 자,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비겁, 대설, 비겁, 적설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칠살은 내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은혜에 나쁜 은혜. 일단은 좋은 은혜로 가야죠. 자, 여덟 번째는 비견의 정관이에요. 비견이 정관과 쟁립한다 그랬어요. 자, 정관은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관은 내 명예, 타이틀, 직업 이거죠. 근데 비견이 들어왔다는 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명예와 지위를 동료 또는 타인과 경합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게 대체로 이 좋은 거에 나쁜 게 들어오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쁜 거를 그런데 비견의 경우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비겁적살. 여자의 경우 남편을 중심으로 시어머니나 시누의 갈등이나 남편에게 연모하는 매정이 생겨. 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나인데 이게 남편이야. 근데 여기에 시어머니 시누이가 와가지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남편 못 만나게 하고.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많잖아요. 시누이도 있고 우리 오빠가 저쩌고 하면서 막 긁잖아. 그런 케이스가 되죠 이게. 아니면은 이게 또 바람난 다른 여자가 될 수가 있죠. 이거.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생긴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관공직과 인연이 많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운에서 이렇게 정관운이 오면 관하고 이제 인연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아홉 번째 비견의 편인이에요. 비견의 편인이 일단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비견이 편인을 암조지화한다고 그래 있죠. 암조지화가 뭐예요? 암조지화. 암합리에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암합리에 도와주냐? 자, 편인을 견제하는 게 누구냐면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물을 잡아주는 게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견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비견은 누구를 견제해요? 비견은 뭐를 잡아요? 비견은 편지를 잡죠. 그러니까 비견이 편제하고 같이 들어오면 편인이 비견이랑 같이 들어오면 편제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비견이. 그렇게 되면 편인의 입장에서 기가 사는 거예요. 운명 기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편인을 견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얘가 제 마음대로 득세를 하게 되죠. 편인을 제복하는 편제를 비견이 극제함에 따라 편인이 발동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인이 더 난동을 핀다는 거죠. 이게. 자, 부친 생존 시에는 계모가 학대를 못하나 부친이 병들고 죽어버리고 나면 계모가 그때부터 학대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모습이죠. 신리와 실용을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적은 편이다. 이런 운에서는 신리, 편인, 비견은 다 신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 거리가 멀어요? 편인은 식신을 깨는 거고 비견은 재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생재가 되는데 그걸 두 개 다 공격하죠. 비견은 재를, 편인은 식신을. 그러니까 이런 운에 돈 벌어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뭐를 해야 돼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그리고 편인을 쓰는 거죠. 이게 교육, 예술 등 정신문화죠. 그러나 결국은 경제적 실리는 부족하다. 이 운에. 그렇다고 해서 이 운에 놓을 수는 없죠. 양친 중 어느 한쪽과 먼저 작별할 수 있다. 자, 왜 어느 한쪽이 작별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작별하는 이유는 비견 때문에 그렇죠. 비견은 편지를 치는 거니까. 아까 비견 편지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죽은 이유는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생모가 없어지니까 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생모가 들어온 거잖아. 이혼에.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지. 이복 형제가 생기거나 고독하게 지낼 수 있다. 이혼. 여자는 박복하여 자녀를 생육하는데 어려우면 부부궁이 불안. 왜 자녀 생육이 안 돼요? 여자는
편인운에 식신이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주는요, 자식 키우고 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거의 100%예요. 오늘도 뭐 하나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어. 애가. 그렇다고 뭐 편인운에 애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나이 하나 낳고 말아요. 예, 거의. 부부궁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이제 개유일주죠. 개유일주. 그렇죠? 이거 뭐를 깔고 있는 거야? 편을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편을 깔고 있는데 이 2살 때에 개유운이 온 거예요. 비견 편인운이 왔죠? 이 운에 가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된 걸로 보는 거죠. 이때 아버지가 잘못됐었어요. 예. 그런 사례,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비견 편인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주도 편인을 깔고 있는데 운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확인해서 다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들은 사람한테 이때 이랬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예. 그래서 사례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건 이제 여자죠, 그렇죠? 신살주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비견 편인 운인데 요 운이죠. 근데 이때도 비견 편인년이에요. 첫 번째가. 이때 문제가 생기죠. 태어난 해에 이런 거. 이 비견 편인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대운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도 이렇게 들어오고 해운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방법이. 근데 이렇게도 들어와요. 작년에 병신년이잖아요. 병신대운에 병신년에 병신월 작년 8월 세 가지 겹치죠. 무토일주는 병신년이 식신 편인의 식신이에요. 그 나쁜 게 세 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작년 6월에 만나서 이 운에는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달에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 가지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나중에 사연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 세운, 월운 이러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쉬워요. 그렇죠? 뚜렷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어텐션을 해줘야지. 그런 거. 그렇죠?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운은 좋고 나쁘고 보면 그래도 도망갈 길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거는. 자, 10번째. 비견의 정인이에요. 이거는 비견이 모정을 문탈한다고 했어요. 정인이라는 건 내가 받는 혜택이죠. 근데 비견이 하나 있다는 건 이건 나눠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모친의 정을 형제가 서로 나눠 가지려는 상으로 선조나 부모의 유산을 서로 받으려는 상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인허가를 위해 경합하거나 시험 볼 때 많은 사람이 경쟁한다. 이 인수라는 거는 합격증이죠, 문서. 그거를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합격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견운이 다 끝났어요. 비견이. 그러면 이 비견의 10개의 케이스를 가서 오늘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 이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해서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씩. 예.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셨죠?